대선까지는 12일, 투표용지 인쇄까지는 딱 사흘이 남은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단일화는 없다. 투표용지에서 기호 4번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계가 단일화의 대가로 당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후보 매수 혐의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기자회견 소식부터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늘 어떤 형태의 후보 단일화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를 외부의 회유와 압력이라고 표현하며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내렸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 후보 캠프에선 TV토론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공세를 차단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오늘 오전엔 불필요한 단일화 얘기가 많다며 아예 전화 수신을 차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불씨가 꺼졌다고 보진 않는다며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를 염두에 둔 듯 40대 총리론을 꺼내들며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당 내에서조차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단일화 전략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이 후보 측에서 주장한 당권 거래설의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 떨거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움직임을 거세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후보 매수죄라며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사흘째 독자 유세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경선 과정을 언급하며 친윤계를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친윤 구태들이 경선판 흐트러 놓고 사기쳐서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갔다면 이겼을 겁니다. 떨거지란 표현을 쓰면서 본인의 선거 유세를 비판하는 당내 세력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한 전 대표의 이런 맹폭은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으로부터 나온 이른바 당권 거래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약속하면서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친윤 구태들의 숙주찾기용 단일화라며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와서 역할을 하면 돕겠다는 취지로 안다면서 국민의힘과 한 전 대표를 한꺼번에 비판했습니다.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민주당에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의 바다, 부정선거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도 모자라 이번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선대의는 실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후보 매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 그래야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단순 합산되는 게 아니라 착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최규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48.1%, 김문수 후보는 38.6%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하고 김 후보가 3%포인트 상승해 차이가 좁혀진 결과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0.7%포인트 올라 9.4%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은 0.1%포인트 차이까지 줄어드는 상황. 다만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경우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각각 50.3%대 43.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선 각각 49.5%, 37.7%를 나타냈습니다. 격차는 김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보다 더 벌어져 11.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렇듯 단순 합산했을 때만큼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보다 좁혀진 걸로 나타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고무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이룬다면은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부분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격차가 좁혀지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여론조사는 아마 팽팽하게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론조사 추이는 판단하는 것이 맞다. JTBC 최규진입니다. 당 이준석 단일화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제? 조금 전에 예. 오후 5시 20분쯤에 기자회견을 열고 예.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예.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좀 지난 며칠 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단일화를 종용을 하고 예. 이준석 후보 측에서 이제 그걸 거부하는 그런 제스처가 이제 몇 차례 오갔었는데 예. 오늘 그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으니까요. 오늘 밝힌 입장대로라면 적어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는 적힌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한 거고, 물론 이제 지난 대선 때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투표용지의 인쇄가 끝난 뒤에 단일화가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는 게 본인한테 별로 이제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림대로 가자면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단일화를 다시 나서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얘기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분석을 해보자면,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지지율 흐름이 이제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대선 후보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출될 기회가 늘어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비해서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나 그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 양상을 봤을 때 지금 흐름을 갑자기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하더라도 딱히 지금 승리하기 어려워 보이는 김문수 후보 측으로 결집하느니 그냥 소신 투표하겠다. 이렇게 나설 투표군들도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합쳐서 이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살짝 오르는 어떤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될지 아니면 투표 당시 같은 또 김문수 후보 쪽으로 보수표가 직결할지 그거는 또 며칠간의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좀 흔들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들은 대체로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화 면접 조사나 이런 것들은 정치 저관여층까지도 포괄한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좀 특히 이제 내란 사태 이후로는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여론조사로 보기가 좀 어려운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제 표심하고 연동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고려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준석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 쪽에서 이준석 후보 쪽에서 제기한 이른바 당권 단일화 거래 제한설, 예. 이게 목표했었던 점은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뭐 일종의 이제 그 갈라치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개혁신당의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는데요. 예.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하자면서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예.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고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예.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라고 저희도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그 얘기가 나가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인사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의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런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안 낸다. 못 낸다. 예.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의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의 뒷배가 없어진 친윤들이 당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당에서 그걸 믿을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거를 당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 보실 것 같으냐. 이번 대선은 이런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혹은 뭐 한동훈계 인사들의 발언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당권을 놓고 벌이는 전당대회 같은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의 발언인 것인지 혹은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전당대회 후보로서의 발언이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좀 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박정은 의원 친한계 인사인데요.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친윤도 퇴진되는 절차를 밟는 게 불가피하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친한계를 제외한 당 지도부라든지 뭐 친윤 성향의 의원들은 이런 거래 제한설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긴 합니다. 신동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친윤계 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당권을 어떻게 넘겨주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을 향해서 거래를 제안했다는 친윤이 누군지를 밝혀라. 못 밝히면 자작극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못 밝힐 경우에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퇴출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반면에 단일화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유상범 의원의 말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드러내고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대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일종의 이제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마 그런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정도의 덕담 형식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일 것이다.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잘 뜯어보면 그런 식의 단일화와 관련된 접촉이 아예 없었다. 헛말이다라고까지 지금 단일화 관련된 책임자들이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걸로 봐서 뭐 표현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적인 어떤 실질 뭐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뭐 정치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적인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후보와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 불법적인 정황인지 여부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쪽에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런 부분은 이제 개혁신당이 걸고 들어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이제 분열 양상을 좀 이제 부추기는 뭐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흘러가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